안녕하십니까. 아들 ABO 문겸재. 안녕하세요. 엄마 박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한테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같은 무대에 서서 스피치하기인데 오늘 무대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온라인 무대에서 저희 엄마와 함께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생겨서 저한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오늘 어떠신가요? 너무 좋네요.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얻은 가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아들하고 젊은 아들하고 엄마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속에서 많은 걸 배우면서 젊은 아들하고 밤새도록 우리는 할 얘기도 너무 많고요.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 무대에 같이 서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저도 영광입니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가장 궁금한 어떻게 이 사업을 받아들이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강원도에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은 노래를 참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서 혼자 음악 교수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내가 아는 성악가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해줄 테니까 가서 배워봐라. 이 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절대 그 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조용히 노래는 완전 포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직업관이 생겼어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과연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수입도 되면서 보람이 있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택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 형편이. 그런데 저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신조어를 가지고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를 돕는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큰언니가 저를 도와서 제가 대학을 가게 되고 정말 너무나 원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요. 10년, 15년 지나니까 이거 월급날을 기다리는 직업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좀 우울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동생이 이 비즈니스를 저한테 굉장히 알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고 보여주는 내용들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멀리 출퇴근하는 곳으로 발령이 나서 퇴근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뭐를 하면 좀 유익할까 생각을 해보니 차에 마침 경영학 교수 테이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내가 참 유익하겠네 하고 꽂았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아메이 제품에 감동한 이야기와 아메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신용도 1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갖다 주는 제품은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주는 거였고요. 어디에 전시돼서 판매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메이 회사가 세계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다 해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론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동생에게 내가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네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줄래? 했더니 그 말을 던진 게 우리 동생이 알려주고 싶어 했던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오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메이를 알아봐야겠다 정식으로 생각을 하고 동생에게 물어봤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퇴근하고 나서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이건 교육 비즈니스라.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갖고 들어요. 첫째, 이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나 의미나 보람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를 상대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수입의 패턴이 둘이 맞벌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추가 수입이라면 제가 해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돈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너무나 멀리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체력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봤을 때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비즈니스를 정말 신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참 저희 가문의 아주 구세주네요. 그쵸?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에게도 제가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라고 강요를 했죠. 우리 아들 강요 당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네, 말 그대로 강요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강요까지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메이가 이렇게 제품을 봉다리 이렇게 담아서 전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때 그것만 보고 멋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저는 멋져 보이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원하는 그런 직업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한테 왔었던 답 중에 하나가 승무원과 가이드였습니다.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떠올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승무원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뭔가 제복을 딱 차려입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어떤 스튜어디스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노는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저는 승무원을 택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겸수야, 너가 왜 승무원이 되고 싶니? 어머니,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너한테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시간적인 자유도 있는데 그때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승무원이라면은 그때 그 승무원이라는 일을 선택을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20살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직업관이나 직업을 보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택지 중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강요를 하셨던 그 아메이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알아본 결론 끝에 저한테 내렸던 결론은 제가 멋진 일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초창기 직업관이었는데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결과내신 분들이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질문해 주셨던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 젊은 총각이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네. 좌충우돌한 스토리가 있을까?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사지를 어떤 여성분한테 해드렸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제가 초창기 때 그 아메이의 가장 낮은 그런 어떤 퍼센트 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도전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뭔가 가슴에 정말 웅장한 그런 사인이 왔습니다. 저거라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마사지하는 과정을 정말 열심히 제가 메모를 하고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아는 로드샵 매니저, 그 화장품을 이렇게 매니저로 있었던 누나한테 제가 가서 직접 마사지를 해주겠다 하고 가서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 메모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처음 스텝에서 모공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 수건을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얼굴에 얹어주면은 모공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마사지를 진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냥 그 글씨만 보고 정말 그대로 했어요. 수건을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이거를 한 1분 정도를 돌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을 눕혀놓고 그 위에 수건을 얹고 나니까 얼굴에 화상이 불 것 같다고 저를 되게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손이 남자 손이라 좀 거칠어서 그런지 나중에 스킨을 바를 때 따갑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바라봤었던 저희 엄마의 모습,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정말 꿋꿋하게 이 아메이를 진행하신 모습으로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 어머니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만둘 뻔한 혹시 그런 위기가 있으셨을까요? 위기가 한 번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내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은 나오겠다. 이 마케팅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1년 후에는 제가 어머님 100만 원, 우리 친정 어머니 100만 원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서 다니는데 채 한 3달 정도 배웠을까? 그랬을 때 어머님이 어느 날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 들어오니까 우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갈까? 너가 그만둘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만뒀어요. 제가 해야 될 이유는 2분 용돈을 더 드리는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알 걸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냐. 모르시는 어머님을 제가 잘 이해를 시켜서 제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제가 안 해야 될 문제가 뭔지 제가 해결을 한다면 어머님 이걸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왜 퇴근 이후에 내가 네 애를 봐야 되냐? 너가 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나와서요. 우리 겸재를 불렀죠. 그리고 제가 플랜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런 건데 너가 생각할 땐 어떠니? 엄마가 이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기억나지? 네.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그거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엄마가 집에 못 오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네가 동생을 데리고 놀아줘야 돼. 오케이 하더라고요. 근데 너가 낮에 숙제를 다 해놓고 밤에 아이를 전적으로 데리고 놀아야 돼. 그럼 할머니가 해도 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예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지원으로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하게 됐고요. 정말 2년을 넘게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나갔을 때 교사보다 더 많은 연봉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퇴근 이후에 짜투리 시간에 집중해서 투자했던 그 시간이 2년 만에 교사 연봉을 넘는 거에 저도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우리 아들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엄마가 에메랄드가 되면은 너한테 노트북을 사줄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돼서 어머니 하시라고 아이는 내가 볼 테니 동생은 내가 볼 테니 하시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 사업을 알아보라고 권해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이 사업이 줄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미 다 느끼고 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말 많은 아들, 딸들도 이 안에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혹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 이력서를 내고 되지 않고 할 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야, 그 회사가 너를 안 뽑은 거는 그 회사가 실수한 거야. 네가 가면 정말 열심히 잘할 텐데. 그런 그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그쵸. 근데 정말 8개월 동안 그 준비를 하는데 물론 그 승무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번 이제 합격하면서 최종 합격이 안 되고 해서 나도 조금 더 기다려야지,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그때까지도 한마디 얘기를 안 했지, 내가 아메에 대해서. 네, 맞아요. 엄마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권하고 싶었던 거지. 엄마가 부업으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꾹꾹 참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승무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길러줬잖아. 그렇다면 엄마가 한 이 아메이를
네가 꼭 알아봐야 돼. 3달만.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선택이야. 네 인생이니까. 근데 알아보는 거는 내가 정말 강요한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예스를 하고 알아보게 됐잖아. 그럴 때 엄마가 그냥 취업이 안 되는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쓰러웠는데 모든 엄마들이 그럴 것 같아. 근데 니네 세대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단 말이야. 공부를 다 했는데 또다시 취준생이라는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포, 5포, 7포, 9포 이제는 다포라고 하면서 맞아요. 모든 거를 포기를 하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야.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 나이, 그리고 의욕도 왕성한 청춘인데 다 포기를 한다니. 근데 그 포기하는 원인은 딱 하나였지. 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일, 할 만한 일, 안정된 수입 이런 거를 원해서 모두 다 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취업하는 거 너무 힘들지. AI 시대다, 로봇이 그 일을 대체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나서 하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 생각이 나는지 몰라도. 네. 나는 아메이를 하면서 너에게 지금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다. 뭔 줄 아니? 네가 아무리 좋은데 취직을 해도 결국은 엄마처럼 비즈니스가 커지면 아메이만 할 건데 지금으로부터 너는 취업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단지 취업의 조건은 딱 하나만 따져라. 출퇴근만 보장되는 그 일을 아무거나 해도 돼. 수입도 상관없어. 기억납니다. 그럴 때 너의 그 가벼운 마음. 네. 그럼 내가 엄마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꿈과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었단 말이야. 우리 아들도 내가 그걸 봤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펼칠 수 있는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보여지는 사람에 의해서 현상만 보고 아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근데 리스크도 없고 아메이 비즈니스 속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수입의 크기도 키울 수 있고 정말 자기 발전,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풍부한 경험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워라벨이라고 하는 걸 다 누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 기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경제적인 수단으로 아메이를 바라본다면 본질을 보면서 이거를 택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현상만 보면서 아예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가 좀 너무 안타까워서 알아보지 않을까 봐 강요했듯이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젊은이들은 천천히 하지 뭐. 왜? 나는 젊잖아. 세월이 많이 남아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한다면 나머지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더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확산해서 인쇄 수입을 만들고 그 뒤는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로 진행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들도 굉장히 몰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엄마는 네. 흐뭇해. 사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을 때는 저도 그런 평범한 젊은이 중에 하나였어요. 현상에 대한 것들, 하는 모습에 대한 것들만 보면서 정말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이 일만큼 멋진 일이었고 정말 돼서 정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과 혹은 또 누군가를 이렇게 의미 있게 도와가면서 할 수 있다는 일이 참 멋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알려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열정이 많은 우리 아들.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즐기길 원하는데 아메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었지. 그쵸. 하면서 어떤 만족감이 있을까?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까지 알고 진행해왔었던 그런 어떤 프로세스랑은 너무 다른 게 일단은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 가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나오니까 그 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가 정해져서 이렇게 해서 그 과를 가게 되고, 또 그 과에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정해지다 보니까 그 위치에 가서 내가 주어진 위치, 월급,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게 제가 지금까지 그냥 사회에서 경험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전달받고 나서 이 사업을 제가 처음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죠. 너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싶은지, 네가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를 100가지를 먼저 적어와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스킬을 알려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적어봤었죠. 근데 그 꿈을 적으면서도 제가 밤늦게 샤워를 하고 이렇게 스탠드 켜놓고 적고 있는데 그 꿈을 적으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이 정말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저한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 주시고 그 하고 싶었던 거를 적은 내용들, 그 꿈 100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그 꿈들을 이뤄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주는 그 프로세스. 내가 그 위치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를 물어보고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제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일단 아메이가 줬던 가장 큰 만족 중에 하나고, 제가 지금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기억나는 3가지를 한번 같이 공유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제 꿈 중에 하나가 잡지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메이에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클럽 아티스트맨 탑5에 선정이 되면은 그런 잡지에 멋지게 모델로 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랑 둘이서 열심히 도전을 해가지고 그 꿈을 이뤄냈죠. 그래서 70만 독자가 보는 아마그램이라는 잡지에 네, 이렇게 모델로 실리게 됐고요. 제가 반연예인 생활을 그때 당시 잠깐 해보니까 연예인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 하지만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내가 꿈으로 썼던 것들을 이루는 그 순간이어서 너무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적었던 꿈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 하기. 근데 그것도 이 비즈니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그 기회를 보는 순간 저거 내 꿈이었잖아. 그래서 제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도전을 통해서 이뤄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뛰어내리기 전에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그 순간 저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너가 원했던 꿈이잖아. 그 멋진 순간에 있잖아. 한 발자국만 용기 내보자 해가지고 하늘에서 멋지게 뛰어내려서 기록으로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제가 기억에 남았던 도전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 마지막은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일반 직장 생활을 했다면은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세계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2019 엑세스 슈퍼 시리즈 챌린지였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의 샤르데냐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요트 대회를 즐기고 왔습니다. 그 샤르데냐라고 하는 섬이 있는지도 저는 도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샤르데냐라고 하는 섬이 그 유럽인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 여가를 즐긴다든지 휴양을 가는 곳이고, 일반인들은 정말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축구 스타, 부자 축구 스타 중에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휴가지로 갈 정도로 그런 어떤 유명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아메이 안에서 주어져서 또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었죠. 정말 그렇게 도전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내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한다면은 그거를, 그 꿈을 잊지 않는다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정말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과거에 또 어머니가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저도 평범했었죠. 그래서 꿈에 대한 것들, 너무 거대한 그런 삶은 정말 꿈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진짜 원한다면은 이 사업이 그 도구로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지금은 제 100가지 꿈 중에 또 다른 꿈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뭘까? 제 어머니가 저처럼 또 이제 많은 또 U35 그런 아들, 딸들에게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들이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저 또한 제가 그렇게 결과를 내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이 정말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고 간절하면은 이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5년만 하고 이 사업을 이제 놓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삶이 됐고요.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꿈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공식 질문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녀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준비가 되셨나요?